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손승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저번 시에 이어서 C 언어 특강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3페이지 보시면은 저번 시간 2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확히 본다면은 일단 전역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메인 위쪽에 있는 것들이 있죠, 보통. 그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괄호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는 그 중괄호에서 쓰이는 지역 변수고 중괄호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중괄호 밖에서 선언된 변수잖아요. 사실은 중괄호에 포함된 변수가 아니죠. 그죠? 걔네들은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int a가 전역 변수가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int sum, int a, int b 써놨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지금 밑에 있어요. int sum, int b. 근데 잘 봐보세요. 순서가 지금 만약에 맨 위에 함수의 원형을 선언한다고 써놨는데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인은 자기 아래에 int sum이란 함수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sum을 호출할 거 아니에요. 지금 메인 함수 안에서.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 위에 없었으니까 sum이라니까 만약에 이제 int sum, int b 이게 함수 원형이 없으면은 메인이 그냥 이렇게 실행될 거 아니에요. 전역 변수 잡히고 메인이 쭉 실행되면은 실행되다가 그 안에서 c equal sum 10, 20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sum이라는 함수는 메인 밑에 있으니까 그 상태의 메인은 sum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호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원형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밑에 sum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거 써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위에서 이제 sum, int a, int b 먼저 이제 이거 밑에 있으니까 원형 써놓을 테니까 일단 찾아서 써. 이런 개념이에요. 메인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메인은 int sum이란 함수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c equal sum 10, 20을 만나면은 sum을 찾아서 위든 아래든 분명히 있는 거 아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고, 보통 뭐 지금은 이제 뭐 scanf를 썼는데 scanf를 볼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입력받는 거고, 반면에 printf는 항상 봐요, 여러분들. printf는 우리가 이제 언어 문제 이런 이제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뭐 소스 코드다, 원시 코드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프로그램 자체에. 소스 코드나 원시 코드 이런 말을 쓰는데 보통 이제 소스 코드를 문제에서 주면은 실행 결과를 뽑는 거를 이제 문제로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명령어들 수행을 다 한 다음에 printf라는 걸로 출력 결과를 뽑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정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scanf는 사실 볼 일이 거의 없지만 printf는 매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 그래서 이제 뭐 c equal sum 10, 20 이게 함수 호출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c에다가 메인에서 쭉 수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printf 있고. 근데 printf인데 옆에 뭐 알아보기 어려운 어떤 문자가 하나 있어요. %d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출력하는 애예요. 출력하는 애. 형식을 지정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d라고 쓰면 이게 어떤 형식 지정하는 거냐면은 정수 숫자 출력할 때 이걸 해요. 이건 그냥 정수 출력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 이제 뭐 본 수업 가면은 뭐 자세히 또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살펴볼 수 있어요. 들어가고 이제 여기 C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나고 여기 이제 int sum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쓸 때도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이 코드는 직접 사실 우리가 짜는 거거든. 짠다. 프로그램 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것까지를 이제 뭐 프로그램 언어를 뭐 개발자를 하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쭉 눈으로 이제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눈으로 확인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쭉 써가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PPT랑 훨씬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직접 써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써보시라고. 훨씬 나아져.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실강에서도 수업을 많이 하는데, 실강에서 지금은 이제 정보처리 수업은 실강에서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하고 있고, 실제 전산직 수업은 지금도 실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직접 써보는 거 안 써보는 거는 천지 차이야. 공부할 때. 그러니까 물론 귀찮긴 하죠. 하지만 직접 써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코드 자체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 눈으로 한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써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써보세요, 한번. 그냥 백지에다가 이거 보면서 따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엔 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한 두세 번만 써보세요. 그냥 내가 좀 그래도 몇 번 써본 것처럼 써지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해요, 언어는. 왜냐면 언어는 자신감이거든, 사실은, 언어는. 근데 내가 이제 이 언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자신감이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재미도 없고 어렵고 내가 이 외계어 같은 걸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산 지금 정보체계 공부하면은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외계어 같은데, 그죠? 못 알아듣는 말처럼 막 써 있잖아요, 사실. 그죠? 용어가. 그런데 이제 이건 더 심하니까, 그죠? 직접 써보는 거를 연습 좀 해보셔야 되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C라는 게 여기서 이제 XYC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XYC가 그 위에서 만든 거니까 여기 이게 생긴다고요. 방이 이렇게 X, Y, C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XY는 지금 딱히 뭐 스캔애프터 때문에 써놓은 거지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거만 볼게요, 일단.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C에다가 이게 이제 배정문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계산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그거잖아요. 요 계산해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죠? 항상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요.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10이랑 20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용어죠. 이것도 용어. 이런 거를 매개 변수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이 주 프로그램 쪽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 프로그램 쪽이거든요. 함수가 이 둘을 이제 매개해 준다, 이렇게 연결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넘겨주면은 10, 20이 일로 들어오겠죠.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니까 거기도 이제 함수 호출돼 있잖아요. 호출을 하니까 얘가 호출이 되면서 A에 뭐 들어가겠어요? 10이 들어가는 거. 그대로 들어가는 게 쫙. 2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럼 얘도 이제 뭐가 생겨요? 여기에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가 선언이 된 거니까 생길 거고 또 D도 선언했네요. D도 생기겠죠. 이렇게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서. 그래야지 보기가 편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A에는 뭐가 들어가요? 10이 들어가고 B에는 좀 전에 20 넘겨 받았잖아요. 그죠? 이 상태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D를 선언했고 요건 어차피 변수를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컴퓨터 내부 어딘가에 방이 잡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 B를 더해서 어디 넣어요? D에다 넣죠. A는 지금 10이고 B는 20이니까 당연히 D에는 몇이 들어가요? 30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함수를 제어가 이렇게 돼요. 제어가 항상 메인에서 시작돼요. 여기 아무리 함수 많이 있어도 함수가 먼저 시작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메인이라는 그 특수함수에서 함수들 다 불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쭉 수행을 하다가 함수 호출 만나잖아요. 이 함수 호출이잖아요. 함수 호출 만나면은 제어권이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함수 쪽으로. 그죠? 함수 쪽 넘어가서 이걸 다 수행하잖아요. 함수를 다 수행하면은 함수 끝날 때 제어권은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행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메인을 밑으로 쭉 수행하는 거예요. 메인을 밑으로 그냥 그 라인마다 하나씩 쭉 수행을 하는데 함수 호출을 만나면 함수를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인을 쭉 수행하다가 함수를 만나면 함수로 한번 넘어갔다 돌아온다. 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 A, B를 더해서 D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 D를 리턴하래요. D를 D가 지금 몇이? 30이잖아요. 30을 리턴을 해서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야 지금? 30을 딱 리턴해서 누구한테 넘겨줘요? C에다 넣어줘라 이거죠. C에다. 그럼 C가 30. 여기가 30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함수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좀 전에 선언했던 변수도 있죠. 얘는 그냥 싹 사라져. 이거 만나면서 싹 사라져. 없어. 없던 애들이 얘네들은. 그죠? 이게 지역 변수예요. 다 지역 변수라.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거든. 사실 이런 애들도. 그죠?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졌다 없어진 애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딱 올라가서 30이 이제 C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printf로 여기 있는 30을 %D로 넘겨서 출력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출력 결과는 그냥 30이 딱 나오는 거예요.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실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코드는 이것보다 짧은 게 훨씬 많아요. 그나마 좀 긴 거예요, 이거. 왜냐면 함수까지 들어있으니까. 근데 함수 없이 그냥 여기서만 실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시험 문제로는. 그렇다면은 뭐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 좀 들죠. 좀 어지럽긴 하죠. 지금 어지럽긴 한데 이건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 문제는 그냥 이 함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위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실행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 그래도 뭐 아주 어렵지는 않죠. 그냥 좀 어떻게 완벽하게 알진 않아도 내가 좀 감은 좀 잡힌다. 그냥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얘가 30 왜 나갔구나. 이건 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강에서 뭐 C 언어를 완벽하게 알아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익숙하게. 그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사실은 본 수업 들어가면은 사실 그래요. 뭐 정보 처리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전사지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언어는 워낙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안 달아보시면 들 언어가 어렵거든요. C 언어나 이런 게.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번에도 본 수업 때 그 말씀 드리겠지만 특강 때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C 언어 책을 아무거나 좀 읽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안 그러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C 언어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이제 전산 관련 과에서 학부에서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은 C 언어가 적어도 2학기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1년이에요, 1년. 2학기. 그래서 1학기에서 이제 기본 편 들어가고 2학기에서 이제 응용편 들어가서 배열 포인트까지 들어가는데 2학기 동안 해도 이걸 뭐 정확히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뭐 1년 동안 이걸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주 좀 단기간 내에 빨리 이제 공부를 해서 물론 이제 개발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 정답을. 그죠? 그거까지 이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이 수업 들으시면서 이거 외계어 같다, 어렵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너무 이 특강에서 모든 걸 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 혼자 한번 읽어볼 거 같이 한번 그냥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공부법 같은 것들은 또 이제 본 수업, 이론 수업 이런 데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2번에 C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예약어 있죠. 예약어가 뭐냐면은 요런 게 예약어예요. int, return, 그죠? 뭐 printf는 함수고. 이런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들어있는 명령어들 예약이 돼 있는 거죠. C 언어 예약이 돼 있어서 이런 거 만약에 int 쓰는데 오탄에서 IN만 쓰고 안 쓴다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C 언어가. 왜냐면 C 언어에는 INT로 예약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맞춰서 써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용도 이제 뭐 int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문자를 쓸 때는 char, 캐릭터의 약자, 뭐 소수점이 포함된 수죠. 그런 거는 플롯이나 더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 종류 있다. 뭐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기억 분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어 구조라는 것도 있고, 기억 분류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기억 분류 지정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보통 뭐 지금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쓴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오토가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오토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기억 분류 지정자인데 왜 안 썼냐면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써도 되지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생략하는 건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쓸 거 많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C도 X, Y, C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써 있으니까 여기에 오토가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냥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오토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써도. 오토 인트 T. 그러면은 지역 변수구나. 요것도 이제 뭐 또 이게 뭔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써드리면은 요게 뭐냐면 요 기호죠, 여기요. 요 기호가 주석을 말해요, 주석. 주석은 뭐 쉽게 말한다면은 설명문. 설명문 뭐예요, 한마디로? 요게 뭔지 설명해 주는 거. 이거는 지역 변수야, 이렇게 하는 거. 그죠? 하지만 실행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코드를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짜놓은 다음에 내가 짜거나 아니면 내가 짠 걸 내가 볼 때도 그렇지만 내가 짠 걸 딴 사람이 볼 때는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문 쫙 달아놓으면 보기 편하잖아요. 그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C 언어에서 요걸 이렇게 슬래시죠. 슬래시 2개 하고서 쓰면은 이건 실행 대상이 안 돼요. 그냥 뭐만 되는 거예요? 그냥 설명문. 그죠? 그래서 오토라고 이제 써도 되고 이걸 안 써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 써도 되는 걸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토 다 있는 거예요. 지역 변수 선언할 때는 오토를 쓴다. 그죠? 그렇게. 다른 건 뭐 따로 보지 않았으니까 요거만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어 구조가 중요해요. 사실 제어 구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if, s, for 두 개 똥을 치고 별표 쳐넣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특강 시간에 살짝 볼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 학습해놔도 나중에 C 언어 문제 푸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이라는 게 있어요. 명칭. 명칭은 뭐 예약어만을 명칭. 예약어는 명칭으로 쓸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이제 지역 변수 하나 선언하는데 여기다 여러분들 지역 변수 선언해요. 지역 변수 이름 뭐로 하지? 아까처럼 D로 그냥 할까? 아니면은 DA로 할까? DA2로 할까?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이 이름을 지을 때 인트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예약어. 리턴 써도 안 되는 거고. 리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아니면 이제 플롯, 뭐 캐릭터, CHI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약되지 않은 걸 우리가 만들어 써야 되는 것이고 너무 길게 쓰는 건 또 좋지 않죠. 그냥 무의미하게 너무 길게 쓰면은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규칙이 뭐가 있냐면은 예약어만을 명칭으로 예약어는 쓸 수 없다는 것이고 영문자 숫자 밑줄 이거 밑줄 다 쳐놓으세요, 세 개. 영문자 숫자 밑줄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만들 때 우리가 지우고 이런 명칭을 하나 만들 때 이런 명칭 이렇게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A 밑줄 B라고 써도 되고 A, B에 O에 밑줄 써도 되고 이게 막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문자로만 A, B, C로 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규칙이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해요.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밑줄. 숫자로 시작하면 오류가 발생돼요. 한마디로 쭉 만들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OAB라고 했다? 이거는 삑 오류예요. 못 써요. 숫자로 시작되는 건 절대 쓸 수 없다. 그죠? 이건 실제 우리 문제에도 뒤에 문제 이제 세 문제 넣어놓은 거 하나 있어요. 뭐 몇 번 나왔어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매번은 아닌데 그래도
한 2번, 3번 시험 볼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알아놓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숫자로 체크할 수는 없다. 대소문자 구별돼요. 그래서 대문자 A로 쓰는 거와 소문자 A로 쓰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걸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명칭, 다른 말로 이제 그 식별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니까 이게 결국은 식별자거든요. 식별자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근데 자료형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뭐 지금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문자형은 8비트. 야, 이거 비트랑 바이트 단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1비트는 비트는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은. 그죠? 컴퓨터에서 이제 비트라는 단위 쓰고 바이트라는 단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이제 SSD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12 기가바이트다. 바이트가 이제 비트보다 큰 단위가 이제 바이트가 되는 거고 일단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1비트가 말하는 게 한 칸이에요, 딱. 여기다가는 0, 2나 왜냐면 컴퓨터는 이진수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0이나 1 둘 중에 하나만 낼 수 있어요. 공간이. 이게 1비트예요. 그래서 0을 넣는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럼 이 공간 하나 갖다 쓸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뭐 정도 나타낼 수 있냐면은 뭐 온, 오프 이런 거. 약속하면 되잖아요. 0은 오프로 하고 1은 온으로 한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게 온인지 오프인지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만 돼 있으면은 1만 줘도 온이라고 안 쓰고 1만 줘도 아 이거 온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0만 넘겨줘도 아 이게 오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1비트가. 근데 이제 하나의 문자를 나타낼 때 영문자나 숫자 같은 거 나타낼 때는 1비트 갖다가는 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트라는 단위 있어요. 바이트는 결과적으로 8비트를 말해요. 비트 8개가 모이면 그게 1바이트예요. 그죠? 1바이트. 그래서 이 1바이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자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영어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타깝게도 이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A, B, C, D 이런 것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다면은 1바이트는 8비트가 아닐 거예요, 아마. 1바이트는 하나의 문자 나타내는 건데 한글은 8비트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로 나타내지만 한글은 보통 한 2바이트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컴퓨터란 기계는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죠? 영어 위주로, 그죠?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형은 8비트니까 1바이트. 캐릭터는 많이 써요,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근데 정수형에서는 인트 많이 써요. 근데 인트가 가변적이죠. C 언어의 인트형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막 변해요. 그거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C 언어의 바이트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문제에다 반드시 써줘요. 단 인트형은 요즘 거의 다 4바이트 쓰니까 인트형은 4바이트로 가정한다. 이렇게 써줘요. 그럼 그거 보고 푸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볼게요. 4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4바이트는 몇 비트일까요? 그냥 곱하는 거죠. 그죠? 4 곱하기 8 하면 되니까 32비트. 그죠? 그래서 4바이트는 32비트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다 64비트 컴퓨터가 많아요. 64비트 컴퓨터면은 64면은 8바이트겠죠? 88에 64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컴퓨터를 요즘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 32비트 컴퓨터하고 64비트 컴퓨터라고 불리는 게 좀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냐면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32비트 컴퓨터가 있고 64비트 컴퓨터가 있어요. 어떤 거 쓰는 게 더 좋아요? 64비트 쓰는 게 더 좋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2비트짜리다. 얘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64비트짜리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비트수가 높은 컴퓨터가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성능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정수형도 있고 실수형도 있고. 그죠? 실수형 같은 경우는 플러스는 4바이트, 32비트니까 더블은 8바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만 한번 밑줄 친다면은 동그라미를 친다면은 캐릭터, char, int, 플러 더블 이런 건 좀 많이 쓸 거예요. 그죠? 실제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int 제일 많이 쓸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형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연산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산술 연산자. 그래서 이제 이항 연산자. 우리가 맨날 쓰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하는 거. 퍼센트는 뭐예요? 퍼센트는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래시가 이제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사치연수의 나누기. 나누기는 몫을 구하는 거고, 이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 뭐 나중에 볼 테지만 나머지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항 연산자 있고요. 단항 연산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 뭐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는지를 밑에다 한번 써놨어요. 단항 연산자, 뭐 대입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자세히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예제도 지금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한번 모습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린다면은 제일 처음에 이거죠. 근데 됐을까요? 그죠? 지금 이제 그 코드에서 int i는 100이고 j는 200이잖아요.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printf가 있는데 하여간에 이제 그 출력하는 거는 이제 요 모양은 이거 모양은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요거 이제 하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이 이제 그 다운표 안에 있는 건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형식 가지고 문제 만들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거 한 번도 안 보면 또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니까 그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i랑 j가 100, 200일 때 요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요건 뭐냐면은 그 줄을 갖다가 다음 줄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인 자체를 바꿀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출력이 되면은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게 출력이 돼요. i 땡땡 콤마 j 땡땡은 그냥 나오겠죠. 근데 여기 해당되는 것들은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 해당되는 게 들어갈 텐데 이건 여기서 넘겨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아까 한번 본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넘겨받듯이 넘겨받듯이 한마디로 이제 요 값이 순서대로 첫 번째 1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값이 1로 넘어가는 거 1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차이점이 이 단항연산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러스 i라는 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1이 증가되는 연산자예요. 그럼 마이너스 i면은 1이 감소되는 연산자가 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i 앞에 플러스가 있냐 아니면 뒤에 있냐 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처리할 거냐 나중에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를 넘겨줘 일로. i는 지금 100이잖아요. 근데 먼저 더하래요. 앞에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먼저 더해서 그럼 얘가 몇이 돼요? 얘가 하나 더해서 101이 된 다음에 101을 넘겨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출력하겠죠? 그럼 여기 뭐 나와요? 101이 나오는 거 이렇게.
요거예요.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뭐 지금 자세히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그냥 익숙하게만 그냥 한번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얘는 제를 먼저 보내래요. 이게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더해라. 언제 더해지냐면은 이 문장 끝나고 내려갈 때 더해지기 때문에 제를 먼저 보내요. 그냥 200을 보내는 거예요. 일단 200을 딱 보내서 출력을 해놓고 이렇게 출력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끝나서 넘어갈 때 얘가 하나 더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일씩 더해지긴 하는데 결국은 더해지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먼저 더할 거냐, 나중에 더할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출력 결과, 실행 결과 밑에 있잖아요. 첫 번째 실행 결과가 뭐였어요, 지금? I 101, J 200. 그죠? 근데 요거만 신경 쓰면 안 돼. 이걸 신경 써야 돼요. 그죠? 이거를.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printf문에서는 IJ 그냥 출력하잖아요. 그랬더니 실행 결과 두 번째 줄에 I 101, J 201. 그대로 나왔죠. 지금 100일, 200일이니까. 그죠? 세 번째 printf문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I는 먼저 빼고 출력한대요. I는 먼저 빼고 출력하니까 얘는 I는 100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실행 결과 보시면 I는 100이잖아요. 세 번째. 근데 J는 먼저 출력하고 뺄 거니까 201이 먼저 출력이 되죠. 지금. 그죠? J는 20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00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잘 써야 돼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printf문 보시면은 여기서는 IJ 그냥 출력하니까 100, 200 그냥 출력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I도 100, J도 200. J는 200 그냥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신기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I에다가 J++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D에다가 A 플러스 B를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더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이거는 J를 갖다 I에 넣어줄 텐데 이게 이제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랑 다른 거죠. I가 플러스 J냐 아니면은 I J 플러스 여기 따라 다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먼저 J를 넘겨줘. 이쪽으로. 먼저 J를 넘겨주니까 J가 I로 들어가서 얘는 그냥 200이 되는 거죠. 그죠? 200이 되고 그 다음에 J를 하나 플러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다시 2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출력하니까 지금 그거 나온 거예요. 맨 밑에. I는 200, J는 201. 그죠? 쉽지 않죠? 어렵죠? 그죠? 근데 나중에 자세히 배워야 될 또 더 이거 중요해요. 근데 지금 좀 이제 약간 감을 익혀 놓으시고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보기 편하니까 알아 놓으시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요걸 먼저 더해요. J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증가된 값을 갖다가 I에다 넣어주겠죠. 왜냐면은 이게 앞에 있으니까. 이건 뒤에 있으니까 먼저 넣어주고 더한 거지만 단항연산자는 그거예요.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접 뒤에 있냐 접 미에 있냐에 따라서 먼저 처리될 거냐 나중에 처리될 거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거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뭐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어떻게 증가되는지 뭐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I 플러스하고 뭐 하는 거 있죠? 그걸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예제 하나 또 있어요. 6페이지에 보시면은 include에서 이제 이번에는 10 나누기 3을 하는 거죠. 10 나누기 3도 하고 3 나누기 10도 해가지고 결과값이 이제 뭐 3.33 이렇게 나오거나 0.33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냐면은 출력하는 모양이 아까는 D였잖아요. D, 퍼센트 D.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력하는 모양이 퍼센트 F가 나오거든요. F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다 이제 값을 넣어주면 출력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실수. 그러니까 실수가 이제 소수점 포함된 수를 출력하는 거고 기본이 이제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출력을 해요. 이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래 이제 이런 건데 뭐 문제 나올 리는 없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건 문제 나오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초점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써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3.3만 출력한 게 아니라 3.3 몇 개 출력해서 3이 이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출력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밑에 0.3도 0.3, 0, 0, 0, 0, 0. 0.3만 출력해도 되는데 기본으로 소수점 아래 6자니까 이렇게 출력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요거 뭐 따로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제 관계 및 논리 연산자라고 해서 관계 연산자도 있고, 관계 연산자가 이제 뭐 같은가 비교하는 거. 보통 이게 같은지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A 이꼴 B라고 쓴 거와 A 이꼴 뭐 2라고 쓴 거와 A 이꼴 2라고 쓴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얘는 2를 A에다 넣어주는 거고, 이렇게. 그죠? 2를 A에다 넣어주는 거고, 얘는 뭐예요? A랑 2랑 같은지 비교하는 거, 같은지. 같으면 참이고 안 같으면 거짓이에요. 이건 비교예요, 비교. 이건 뭐예요, 그럼? 대입. 비교하세요, 꼭. 그래서 C 언어는 이걸 명확히 기호를 줬기 때문에 보기가 편해요, 이게. 근데 어떤 언어들은 요거 갖다가 대입도 비교도 막 해요. 그럼 되게 보기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딱 구분이 되니까 보기가 편하죠.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거? A 한 다음에 느낌표 이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건 같은지 비교하는 거, 이거는 서로 다른지 비교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현재 만약에 2라면은 얘는 참이겠죠. 얘는 참이 되는 거고, 얘는 2면은 같지 않잖아요.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보통 조건에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조건을 걸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 논리 연산자는 이제 뭐 지금 보기도 좀 어렵거니와 실제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조건 두 개, 어떤 개념 보시면 되냐면은 뭐 not이라든지 부정하는 거 and or인데 and or는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논리곱 논리합인데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조건 1번이 있고 조건 2번이 있을 때 똑같이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뭐 and, 이게 and거든요. and로 묶일 수도 있고 or로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럼 and로 묶인 건 뭐냐면은 조건 1, 2번이 둘 다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이거고요. 둘 다 참일 때 결과가 참이 되는 거고. 그죠? and니까. 조건 1도 만족하고 조건 2도 만족해야 되는 건데 or는 뭐예요? or는 조건 1이 만족하거나 조건 2가 만족하거나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얘랑 반대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만 일단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거 외엔 나올 건 없어요, 일단은. 그죠? 이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봐야지 보기 편한 거니까 한번 봐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7페이지는 연산자 한번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참고로 보시는 거 지금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걸 왜 넣어놨냐면은 한번 읽어보시라 넣어놓은 거예요. 연산 우선순위 그냥 막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죠? 물론 그 문제를 알아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 자격증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봐놓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봐놔야죠. 그 문제에 해당되는 걸 외우면은, 뭔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전체를 모르고 요거만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편하게 한번 보는 거고요. 문제에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뭐 일체 연산자, 실전에 단항, 이항, 삼항. 그 조건 연산자 옆에다 삼항 써놓으세요. 조건 연산자가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이게 삼항 연산자예요, 삼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항, 이항, 삼항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 어떻게 뭐 우리가 뭐 2번밖에 이제 수업을 안 했지만 조금 처음 볼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 프린트F 나오고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렵게만 보이지는 않잖아요. 출력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프린트F 나오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int A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A라는 공간이 잡히겠네? 근데 이게
중괄호 안에 있으면 지역 변수고 중괄호 밖에 있으면 전역 변수는 이 정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특강시간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뭐 100% 내가 다 알아듣겠다. 이런 건 좀 너무 욕심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시간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세 강 정도 특강으로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뭐 이렇게 100%다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어구조 쪽을 한번 볼 거예요. 그렇죠? 제어구조 쪽은 사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어떻게 본다면 자료형이 뭐고 프린트F가 뭐 이런 거만 했다면은 제어구조 같은 건 사실은 이제 뭐라고 봐야 돼요? if문이나 for문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봤던 부분 뭘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써보는 건 좋은데요. 뭘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뭐 그냥 읽어보면서 그냥 한번 이제 써보는 거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단 복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다음 시간에 이제 4번 제어 구조를 여러분들 또 만나볼 테니까 오늘 봤던 거 한번 좀 가볍게 읽어보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제어 구조를 또 여러분들 만나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